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2월은 한 달을 꽉 채워도 28일까지밖에 없는 데다가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정말 느낌마저도 짧게 느껴지는 그런 달입니다. 네, 조금만 옆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면요, 금세 2월 한 달도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2월 첫 주일, 첫 주 한 주 보내면서 어떠셨나요? 네, 새롭게 시작되는 2월 둘째 주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건강 정보로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첫 정보로는요, 산림, 육아, 그리고 겨울 건조로부터 손발 지키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챙긴다고 챙겼는데 여전히 신경 쓰지 못하는 내 몸의 사각지대이기도 한데요. 타고난 거친 손과 발, 이제 이런 변명들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예쁘게 타고난 손발이라도요, 관리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산림과 육아, 그리고 겨울철 건조의 악건조로부터 매끄러운 고운 손발 만드는 10가지 방법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특히 주부님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작고 싶은 손을 만드는 핸드 케어입니다. 네, 손은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부가 매우 얇은 편인데요.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움직임이 많으면서 물에 닿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노화에 취약합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20대 중후반을 기점으로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탄력과 저하, 그리고 탄력의 저하와 또 주름과 검버섯 같은 잡티 등으로 남부끄러운 모양새로 변하기가 참 쉬운데요. 특히 추운 겨울은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해지는 데다가 귀찮다는 이유로 장갑 끼지 않고 또 외출을 하거나 또 손톱이나 손톱 주위를 물어뜯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잦은 네일과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습관 등은요, 이 손과 손톱을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매끄럽고 부드러운 또 귀티나는 손을 갖고 싶다면 세심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첫 번째는요, 짐을 양손으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네,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이 손등의 핏줄은 남편의 몫으로 좀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이 주 원인인데요. 무거운 짐을 무리해서 들지 말고 남편에게 넘겨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할 상황이라면 무게를 분산할 수 있도록 양손으로 나눠 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꼭 끼고 설거지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귀찮다는 이유로 맨손 설거지 하시는 주부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손의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컵 하나를 씻을 때도 고무장갑을 꼭 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주방에 천연 비누나 순한 핸드워시, 그리고 핸드크림을 갖춰둔 다음에 설거지 뒤에는 손을 씻은 다음 의식적으로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외선입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죠. 철벽 방어가 손에도 필요한데요. 네, 자외선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손은 늙어 보이게 하는 검버섯과 같은 잡티, 그리고 굵은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특히 운전을 자주 한다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뿐만이 아니라 손등에도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핸드크림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고 또 운전할 때는 장갑을 끼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지는 손톱에는 영향을 주셔야 할 텐데요. 유전적으로 얇은 손톱, 그리고 잦은 네일아트를 통한 상한 손톱, 그리고 물어뜨는 버릇으로 갈라지는 손톱증, 부끄럽게 손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핸드크림을 바를 때는 손톱까지 꼼꼼히 바르고 또 손톱 전용 제품을 따로 챙겨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손톱이 심하게 갈라진다면 2, 3일에 한 번씩 영양제로 손톱 표면에 코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 5번째입니다. 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요. 네, 손은 건조함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등 주름 사이사이로 하얗게 또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손을 씻고요. 보습 효과를 높이려면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클은 억지로 뜯어내지 말고 미지근한 물에 물을 불린 다음에 손톱깎이나 손 전용 가위로 자른 다음 오일 혹은 밤이나 보습 효과가 뛰어난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 1회 정도 각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때 알갱이가 거친 스크럽 제품보다는요, 오일이나 영양크림을 바른 다음에 비닐 장갑을 1시간 정도 끼고 있거나 핸드 마스크팩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은 발을 위한 푹 케어법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발도 손과 같습니다. 얼굴과 달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분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각질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발의 근력을 키우는 건데요. 앞코가 뾰족한 구두, 굽이 높은 구두를 신어서 발가락 모형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과 같은 질병은요, 발의 근력을 키우면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쫙 벌리는 운동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발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집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양 엄지발가락에 고무밴드를 끼우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리고 골프공을 발바닥 아래에 놓고 굴리는 것도 발의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워킹 방법입니다. 마사이 워킹이 바로 그 두 번째인데요.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자걸음, 이 팔자걸음은요, 발 전체의 근육을 골고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에만 과도하게 힘을 싣게 되기 때문에 발바닥이나 발 옆에 굳은 살이 생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심한 통증까지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발 건강을 챙기려면 발 뒤꿈치부터 발 중앙 그리고 발끝 순서로 땅에 닿도록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손과 마찬가지로 발도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네, 각질을 없애려면 발이 마른 상태에서 각질 제거 도구를 원하는 부위를 30초 정도 살살 문지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헹구고 또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기를 깔끔하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발 전용 크림을 바른 다음에 주먹으로 발을 두드리면서 혈액순환도 촉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을 그리듯이 복사뼈 주위를 마사지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발 전체를 잡고 주무르는데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쓸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발 마사지는요, 발에도 좋지만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발에 다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발을 번갈아 신는 방법인데요. 겨울 부츠는 털 달린 신발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요. 부츠를 신을 때는 면 소재 양말을 신거나 발 전용의 디오도란트를 뿌리는 것이 발냄새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세 가지 신발을 번갈아서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5번째입니다. 발의 피로를 푸는 족욕하는 건데요. 하루 동안 쌓인 발의 피로를 풀고 싶다면 족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야에 조금 뜨겁게 느껴질 정도의 물을 발목 위까지 올라오게 채운 다음에 티트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 라벤더 오일을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15분 정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오일이 없다면 굵은 소금을 넣으셔도 좋은데요. 단 굵은 소금을 사용할 때는 족욕 후에 미지근한 물로 꼭 헹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 5가지씩 총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힘들지 않게 평소 조금만 주의해서 관리를 하면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잘 익혀두셨다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습만 잘 하셔도 손발 관리에 반은 성공하신 거니까요.
고요한 회의 그리고 PT를 망치는 고질병이죠. 바로 과민대장증후군인데요. 전체 인구의 10에서 20%에 발생하는 흔한 질병 과민대장증후군입니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또 남성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빠라면 지금부터 밑줄 쫙쫙 그으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배가 자주 아프고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가면 또 배변 후에 장병감이 들어서 불쾌하다면 과민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또한 식후나 스트레스를 받은 뒤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과민대장증후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민대장증후군의 원인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스트레스 그리고 내장 과민도 증가 그리고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신경 반응과 장내 세균총 변동 그리고 과음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는 위산, 소화효소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소화 기능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는 음식을 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나쁜 박테리아를 번식시켜서 장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요. 또한 장에 분포된 감각신경을 의미하는 내장 과민도가 증가하면서 내장이 예민해져서 조금의 공기나 장내 물질에도 더 큰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항생제와 항염 진통제 사용 등이 늘어나면서 장내에 좋은 소장균, 대장균이 줄어들고 곰팡이가 번성하는 것도 과민대장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과민대장증후군 환자는요, 정상인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또 불안과 우울 등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잦은 회식과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남성분들, 특히 과민대장증후군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술은 위장관의 운동을 향진시키기 때문에 정상인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과민대장증후군 환자가 술을 마시면 그 증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알코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비롯해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알코올은 담낭에서 담즙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음식물이 장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특히 술을 마시면서 고기와 같은 지방을 먹었다면 지방이 섞인 변을 만들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과도한 음주는 위 점막을 손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대장 점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술자리에서 과식을 삼가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요. 또 과민대장증후군은 미리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적게 자주 먹는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나 유제품 등을 피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거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럴 때는 과민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셀프 체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만 할 것 같다. 두 번째, 배변 시 과도한 힘을 줄 때가 많다. 세 번째, 식사 후 하복부 통증이 있을 때가 많고 배변 후 완화된다. 네 번째, 복통이 자주 있으며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이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갈 때가 많다. 다섯 번째, 배변 후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으며 잔변감이 느껴진다. 네, 여섯 번째는 어떨 때는 변이 새어나와서 속옷에 묻을 때가 있다. 일곱 번째는 찬물을 먹거나 배가 찰 때 복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덟 번째,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 네, 아홉 번째는 긴장을 하면 아랫배에 통증이 온다. 열 번째는 술을 마신 다음 날에 거의 설사를 한다. 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과민대장증후군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민대장증후군, 과연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의 조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민대장증후군은 완치가 어려울까요? 네, 환자가 오랜 기간 증상을 겪으면 병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은 경미한 것에서부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건강염려증이 동반해서 완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헐적 약물요법을 통해서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에 의한 증상이 조절 가능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과민대장증후군의
수는 스트레스가 주범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스트레스는 과민대장증후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과민대장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불안, 우울, 공포증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악화의 요인이지만 주범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병원에 가지 않고 식이요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질환 자체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식이요법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약물요법 없이 완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제한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대조군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실질적인 증거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네, 정확한 원인,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식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긴긴 겨울밤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를 채워줄 심야 식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홍대 앞과 이태원에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들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편으로 오늘은 이태원 앞을 함께 다녀오도록 하죠. 네, 밤새 불야성을 이루는 이태원도요. 10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밥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찾은 심야 식당이 술집으로 바뀌는 것도 정말 여럿일 텐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겨울밤을 외롭지 않게 달래줄 또 이태원의 심야 식당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식당은요. 심야 식당 시즌2 주바리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행하는 요리사의 자유분방한 키친, 이 심야 식당 시즌2 주바리 프로젝트인데요. 여행하는 요리사 권지성 셰프의 두 번째 심야 식당입니다. 2012년 이태원에 오픈한 첫 번째 심야 식당 원스키친에서 1년간 몸담은 후에 미련 없이 인도 여행을 떠났던 그가 돌아와서 주바리 프로젝트로 또 열게 됐는데요. 세계 곳곳의 셰프들에게 전수받은 요리를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내노라는 미식가는 물론이고 국내 유명 셰프들도 즐겨 찾는 데요. 운이 좋으면 권 셰프의 친분 있는 스타 셰프의 음식도 맛볼 수 있는 행운도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셰프들의 실험실이기도 한데요. 2014년에는 하베스트 남산의 임성균 셰프와 수아니의 제이든 셰프가 이곳으로 매일 출근해서 요리 개발에 몰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고정 메뉴 4가지 외에 그날그날 재료에 따라서 다른 메뉴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리 공지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에서 우연히 맛본 감자 요리 레스티를 재해석한 스위스 감자전은 눈앞에서 라클레트 치즈를 갈아 수북이 뿌려줘 맛도 보기 전에 침부터 고인다고 합니다. 네, 셰라톤 그랜드 스쿠밋 방콕 호텔 주방장에서 배운 태국의 똠양꿍 스톡과 또 일본 돈코스 라멘 스톡을 섞어 만든 이태원탕은요. 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통주를 사랑하는 주인장의 취향을 잘 살려서 화요나 문배술, 이강주 등 명인들의 술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홈메이드 밀인데요. 10년간 이태원의 메인 스트릿을 지켜온 카페형 분식집입니다. 라면 외에 모든 요리에 조미료를 넣지 않은 웰빙 음식점인데요. 맛이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맛을 찾는 이가 더 많습니다. 수제비와 덮밥 5종류로 시작하는 메뉴는 어느새 한쪽 벽면에 칠판 가득 메울 정도로 다양해졌는데요. 가족을 위한 식탁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 건강한 음식을 내놓는 신념
양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통영에서 전날 수확한 탱탱한 굴을 듬뿍 넣고 끓인 굴짬뽕 라면에는 누룽지가 들어있어 한 끼 식사로 그만이고요. 싱싱한 채소를 아낌없이 넣고 달걀 지단까지 올린 참치 마요 덮밥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네, 평일 점심 때 2시간 만에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스팸 김밥도 별미라고 합니다. 네, 태국의 현지 음식점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바로 까올리 포차나인데요. 태국 현지에서 요리를 배운 청년과 또 태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친구 둘이서 문을 연 바로 태국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네, 무거운 철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서면요. 태국으로 순간이동하는 그런 기분까지도 든다고 하는데요. 형형색색의 간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투박한 플라스틱 접시와 납작한 포크, 촌스러운 물컵과 물통은 물론이고요. 벽에 걸린 태국 국왕의 내외 젊은 시절 사진까지도 현지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가게 중앙에 있는 아이스박스에는 태국 맥주죠. 싱하와 창이 가득 들어있고요. 입구 쪽에 자리한 키친에서는 고소한 향신료 냄새가 풍겨나와서 식욕을 자극합니다. 네, 팟타이와 똠양꿍 등은 이미 익숙한데도 현지의 맛에 가까워 색다르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새우와 오징어를 넣고 소프트 쉘크랩 대신에 꽃게를 사용한 해산물 커리 볶음밥, 탈레파 퐁가리도 별미라고 합니다. 해산물에 우러나온 깊은 맛에서 소스에 안남미로 지은 밥을 비벼 먹으면요.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친구와 가족과 함께 가면 더 즐거울 이태원의 심야식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홍대 심야식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아프리카TV입니다. 종목 번호는 067160입니다. 작년 지상파 종편 실시간 방송에 이어서 올해는 홈쇼핑 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여행방송, 연극방송 등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추가로 수익 모델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테일즈 러너 매각에 따른 비용 감소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작년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SNS 플랫폼의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등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유명 개발사인 블루윈드의 지분을 인수해서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86980입니다. 한중 FTA 타결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요. 합작 영화에 대한 불이익 또한 축소된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우호적인 여건을 기반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스톡으로요.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아프리카TV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미디어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 레미제라블의 패러디, 레 밀리터리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쓸어도 끝이 없는 활주로의 무더기
하지만 나는 괜찮아 봄봄이와 장병들의 노래가 들리니까 비행가에 봄이 오길 기도하며 눈이 그치길 원해 쓰러도 끝이 없는 활주로의 눈무더기 하지만 나는 괜찮아 봄봄이와 장병들의 노래가 들립니까 비행가에 봄이 오길 기도하며 눈이 그치길 원해 쓰러도 끝이 없는 활주로의 눈무더기 하지만 나는 괜찮아 봄봄이와 네, 지금까지 총 4편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정형화된 군대 안에서 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신선한 패러디 작품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레미제라블은요, 서울 청계천에서 플래시몹으로도 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고전이 갖는 위력,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의 펀앤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일주일 그렇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